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뚜렷 어제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들이 장중 매수 전환하며 0.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은 제한되었습니다. 어제는 뉴욕 증시 장중 한때 10년물 국채금리가 1.15%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는 지난 6월 말 이후 석 달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연준의 FOMC 이후 긴축 우려가 확대되면서 이 장기 국채금리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어제 나스닥이 0.5% 하락하는 등 강하게 압박을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각각 0.2% 상승, 0.2% 하락했습니다. 이 시장 투자 심리가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옮겨가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또 한편 국제유가는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75.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개장 상황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최충성,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놀러오시면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엑세스바이오부터 명신산업 그리고 한라홀딩스까지 모든 종목들이 두 자릿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 제외하고 엑세스바이오, 비트컴퓨터, HLB, 명신산업까지는 목표 가격과 수익률에 도달했고요. 모두 큰 수익률 20% 넘게 달성했습니다. 한라홀딩스도 어제 조금 이 주가를 회복해주면서 29%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아난티가 지금 수익률 30%대 근접하고 있는데 최근에 남북 경협주 주가 강세 보이면서 아난티도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와 이화공영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 신테까지는 손실권에 들어와 있는데 이화공영이 손실을 많이 만회를 해줬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2%대, 현대 엘리베이도 0.2% 손실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이 중에서는 좀 가장 부진한 모습인데 다음에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매수 가격은 54,000원이고요. 현재는 1.3%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이야기들, 장 돌아가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혼조로 거래 마쳤고요. 어제 뉴욕 증시 마찬가지로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가 혼조세로 나타났습니다. 나스닥도 0.5%가량 크게 빠졌고 오늘 예상 지수는 코스피가 상승, 코스닥은 하락인데요. 어제 기술주가 좀 압박을 많이 받았던 만큼 오늘 우리 장에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기술주들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전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가 나스닥 시장이 조금 밀렸고 S&P 500 시장도 일단 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다우지수는 이제 21선 안착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시장을 소폭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 여전히 5일선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등락이 좀 나오다가 오후장 막판에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아서 약보합 번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부채 금리에 있어서의 상승,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국내 쪽도 그러한 영향을 좀 따라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섹터도 은행 쪽이라든가 보험 이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한 번쯤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다음 달 어닝 시즌 좀 앞두고 있죠. 10월 첫째 주부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그래도 굉장히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8거래일 연속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럼 결국은 실적이 좀 상승을 해주는,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이 컨센서스 상향폭이 큰 업종군들을 좀 보게 되면 철강 쪽하고요.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쪽, 운송, 반도체, 건설 순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3분기 분기별 최고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닝 시즌 좀 대비하게 한다라면 철강주들 같은 경우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현대제철, 수소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 거리도 있죠. 동국제강 또한 마찬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들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남아 있겠죠. 그 부분들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업종군들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운송 쪽 같은 경우도 HMM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압축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을 고점으로 해서 4분기 때 그리고 22년도에 이익 전망치는 소폭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수에 있어서의 상승을 좀 부담 요인으로 좀 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차별화된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거기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수급 개선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어닝 시즌으로 돌입하게 된다면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유심히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23조 카타르의 LNG선이 내달 10월달에 윤곽이 좀 드러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3사 쪽의 그 기업들 그리고 중국 쪽과 수출 경쟁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고르게 수주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지만 몇몇 기업이 좀 수주를 좀 적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선 쪽 섹터도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금 현재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면 이제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 신규 수주로 좀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겠죠. 그러면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바닥권역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이 아마 고르게 좀 수주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봐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과 신규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신혼종합개발입니다.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9,000원대 중반, 9,500원 이하권역까지 눌러준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유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제 마진까지도 일단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GS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 한 2% 정도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종목들도 오를 장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28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로 인해서 0.27% 상승하며 3,133선에서 거래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0.2% 하락하면서 1,034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이 통신주가 5G 가입자 증가수와 또 메타버스 관련 사업 기대감에 상승했고요. 음극재와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가 컸습니다. 또 어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변동성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해운 업종이 3분기 해운 운임 호조 속에 운임 상승에 대한 재평가 분석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운 업종들도 현재 크게 상승세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가 0.4% 하락하면서 현재 주가 77,400원까지 내려가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상승 출발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1% 가까이 급등하면서 105,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 넘게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현재 40만 원 선을 좀 깨고 내려가면서 39만 8,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000원만 더 내려간다면 90만 원 선 이탈하는 모습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도 혼조세입니다. LG화학 아직까지 주가 움직임 보이지 않는 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가 반등에 오늘도 성공합니다. 0.8%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는 12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현대차 어제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소폭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SDI가 72만 8,000원, 현대차가 20만 3,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위까지 밀려났는데 26만 5,500원까지 주가 하락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2% 가까이 하락, 코스닥은 0.2% 딱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계속 박스권 예상되고 있는데 지지선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겠고요. 3,127선 지금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1,03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나타나는 모습이고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들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지하는 모습이고 이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으니 이 현물 시장도 외국인들의 매도 증가세를 유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HLB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올랐던 2차 전지 관련 종목 에코프로비엠과 LNF 오늘 하락 출발하는데요. LNF가 특히 최근 주가 흐름이 가파랐기 때문에 현재 1% 하락으로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9만 800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0.5% 떨어지면서 주가는 46만 9,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각각 셀트리온 본주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헬스케어가 0.5% 하락, 제약은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그래도 앞판보다는 조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카카오게임즈가 1.3% 올라가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0.2% 상승, CJ ENM도 0.26% 올라가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와 CJ는 계속 부진한 모습인데 SK머티리얼즈가 현재 40만 7,200원까지 주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CJ는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바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가 하락 출발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 것과 반면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불안해 보입니다. 특히 거래소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거의 1,000억 가까이 흘러가고 있어서 오늘 시장 흐름도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자, 시장은 어제와 비슷하게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어제도 지수를 보게 되면은 큰 변동성이 나왔던 거는 아니고 그냥 요 수렴형으로, 그러니까 힘점이 모인다라고 그러죠. 수렴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차트의 흐름인데, 어제 중국 시장이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꼬랑이를 달긴 했지만 어쨌든 중국 시장은 조금 하락을 했고 일본 시장은 별로 안 빠졌고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는 간밤에 그냥 혼조세 정도? 그러니까 크게 무너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폭락장의 흐름이 아니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혼자 밑으로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질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수렴형으로 만들어지면서 3,100과 3,200의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이제 종목별로 하나씩 들어주면서 올라가주는 상황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와 오늘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 아침에 이제 동해상으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쐈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아침서부터 종목들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은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서도 움직였던 섹터들은 일부 섹터들, 그래서 어제 남북경협주들이 강했었고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강했었고 그다음에 엔터 업종들의 흐름들이 좋았는데 오늘은 아침에 보면은 제가 계속 그동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소비주들이 제일 만만하고 그중에서도 엔터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보면 하이브, JYP, YG엔터, SM 4대 그룹사 대표적인 이제 그룹 4대 엔터주들이죠. 그래서 이쪽 애들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고 그 외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그쪽에 있는 이제 K 콘텐츠들 그쪽 관련주들이 오늘 죄다 빨간색으로 3%대 4%대 강세가 좀 많이 보이네요. 결국은 이쪽 관련주들을 제가 추석 전에서도 소비주들이 좋다. 일단 여행주도 있고 모도 있고 다 얘기를 했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제일 만만한 쪽으로 바닥 쪽에 있는 것 중에서 엔터주들이 있고 그쪽 관련주들을 잘 보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이거 어제도 이제 표육 종목으로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즘에 계속 제가 이쪽에 있는 관련주들을 계속 추천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그래도 물리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 이슈도 계속 남아 있고 11월 달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고 K 컨텐츠들이 일단 가성비가 좋습니다. 금액 대비 실적이라든지 수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국내에 대한 투자 비중을 65%까지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K 컨텐츠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 반응들이 좀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시장은 박스권 내에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까지도 실적이 견조하게 혹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고르신다라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시장이 불안하거나 흔들린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럼 그런 섹터들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얘기들 좋게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제일 만만한 쪽은 저는 그래도 소비주 쪽에서 고르시는 게 제일 안전해 보이고요. 그리고 소비 중에서도 좋은 거는 여행주, 이제 항공주 이쪽이지만 만만한 쪽이고 바닥 쪽에 있는 거를 뽑는다라 그러면 엔터업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엔터업 쪽도 움직임들 좋은 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가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신원이라는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남북경협주 쪽으로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의류업체죠. 의류업체고 이제 관련된 이제 호재 속에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과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난주서부터 해서 계속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아침에서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라는 이슈 때문에 아침에서 흔들리긴 합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흐름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뭐 벌써 뭐 종목들이 20% 폭락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또 올라가는 애들 또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올라가고 있고,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반등을 더 주고 있고, 그러니까 못 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빠진다 하더라도 뭐 어제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좀 빠져도 지금 보니까 뭐 1%대에서 대부분 빠지는 게 대부분인데, 남북경협 지점에서 또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신흥 같은 경우는 남북경협지들은 이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라 조정을 받으면 단타는 가능합니다만 이거 말고 오히려 지금 더 만만하고 안전한 쪽들은 대형주 쪽에서 뭐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런 쪽들이 있죠. 뭐 아난티라든지 이런 쪽들을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하시는 게 대아티알도 있고 그런 쪽들이 좀 더 안전해 보이고요. 이거는 그냥 말매 패턴인데 밀리면 공략을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밀릴 때. 그리고 남북경협주들 아직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흔들렸다가 뭐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후성입니다. 자, 작년에서 9번, 올해는 11번을 추천했었던 후성인데요. 제가 25,000원 갈 거라고 계속 14,000원대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25,000원 간다는 얘기를 2만원대 넘고 나서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도 얘기했던 종목이고, 아니군요. 여기서부터는 2만원을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25,000원을 얘기를 하고 뭐 최종 목표치는 5만원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금액을 많이 줄여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저는 바닥에 있을 때마다 추천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떠있는 상태에서는 좋게 볼래야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신규 매수로는 바닥에 있을 때에서 10,000원 초반대 있을 때에서도 계속 올해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하에서만 사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뭐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이죠. 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음에 SK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다 배터리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이제 기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분기 매출, 3분기 매출이 영업이익과 그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한 257%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정도를 증가할 걸로 예상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혹은 내년까지도 계속 좋아질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년도서부터 해서 계속 이걸 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실적에 대한 얘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내년까지 좋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후성 보면은 이게 뭐 흑자전환되는 거는 뭐 그거고, 컨센서스를 보면은 매출액이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 보이죠? 작년에 2,600억 했는데 내년에는 4,500억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요. 올해도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도 작년에는 28억 했는데 내년에는 827억 합니다.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작년에는 좀 적자였는데 올해는 201억 흑자, 그 다음에 내년에서 626억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점에 잘 버티죠.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25,000원은 그래도 달성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계속 보유자의 영역으로,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만 계속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할 섹터를 찾는다라 그러면 후성도 단번에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후성도 바닥에 있으면서 아주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안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9,800원대하고 만원대 수축 많이 했었는데 4개월, 5개월 동안 안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도 안 움직여서 포기하고 손절한 사람들도 많고 버린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종목이 제가 볼 때서는 엔터주들이 좋아요. 오늘 보면은 오늘 어제도 제가 엔터주 얘기하고 지난주도 얘기하지만 봐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YG엔터, SN, 지금 엔터주들 지금 강세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좋다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후성만큼 반만 따라가도 지금 후성이 지금 381% 올라갔거든요. 추천한 대비 381% 올라갔고, 지금 뭐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도 뭐 150% 수익 내고 160% 수익 내고 뭐 감사합니다 뭐 이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 또 나오려면 후성을 신규 매수할 게 아니고 엔터주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주를 사야
후성의 반이라도 쫓아가서 150% 먹든 200% 먹든 먹을 수가 있지 지금 떠 있는 종목에서 큰 수익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서는 앞으로의 K 컨텐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 대한 그 컨텐츠가 완성도도 높고 수익도 지금 많이 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가고 있는데 주가들은 아직도 바닥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신원과 후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개장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각에서는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성에너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만 해도 16%대였는데 벌써 20%대 급등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정유 관련주, 에너지, 가스 산업 이런 부분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제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정유 관련주가 원유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정제 마진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위축 우려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5거래 연속 상승 중이고요. 어제는 2% 급등하면서 배럴당 75.4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도 그 선 유지해주고 있고 이미 월가에서는 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70에서 8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천연가스도 현재 1%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차트 보시죠. 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9월 3일 6,080원부터 현재까지 1,500원 굉장히 단숨에 도달하는 모습인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주가는 거의 한 30%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2.1% 상승하면서 주가 10,0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이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7% 올라가고 있고요. 31,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 사업이 초강세를 보이는 데다가 자원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 모멘텀까지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물류 사업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사업, 팜 사업에 이어서 친환경 웰니스 사업까지 투자를 강화하면서 하반기에는 이 주가 강세에 대한 모멘텀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현재 7% 급등 중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LX 인터내셔널도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말까지 지금 한 달 동안 한 5,000원 정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26,600원 최근에 터치했었고 9월 중순에 장대 양봉 그려진 이후에 지금 추세를 계속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7.9% 지금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양봉이 좀 단단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최고점과 주가가 지금 동일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LX 인터내셔널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본다면 하락 출발한 모습이 있었는데 계속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 대응 작전부터 개장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어제도 이제 비슷한 양상인데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이제 조금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일단 계속해서 개인들만 양시장 모두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일단 너무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또 바닥권에서 준비해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호재가 굉장히 좀 부재하다는 면이 지금 시장에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전일 유럽 증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 이슈, 사회민주당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사회민주당 승리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좀 해소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금리와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해서 이제 혼조 마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개별적인 이슈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중국도 이제 형사와 관련된 그런 모습. 경제는 물론 다 얽히고 설켜 있지만 일단 지금은 각 국가마다 조금 이슈들로 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자체 호재는 굉장히 좀 부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이제 산업군의 개발이나 이런 것도 진행되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선 관련 부분을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단순하게 이제 인맥 관련주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수급을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후보들이 언급을 좀 피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책 관련주가 굉장히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드시 시행돼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반드시 좀 좋은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해서 관련주들 상승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좀 일정으로 만든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가는 조금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멀리 바라보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낙폭이 발생하면은 이제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틈틈이 좀 보시는 분들은 뭐 자금을 좀 크게 가지시거나 비중을 좀 작게 해서 이제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유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기존에도 저도 SH, 에너지 화학이나 중앙에너지비스 같은 종목들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 상승 여력은 아직도 무한하고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다만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자연광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는 뭐 작년에도 저도 좀 언급을 드렸고 저희 회원님들도 좀 일정 부분 좀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바닥 구간 흐름은 계속 양호합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단순하게 뭐 건설 쪽 묶여서 이제 인맥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일단 인맥 관련된 그런 건설주인지 아니면 정말 기업의 가치, 본연의 가치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인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부동산 관련주는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고, 지금 정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때문이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재생 개발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광경 지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종목들 기존에 이제 섹터 지금 세바로 분류되어 있는 거는 4대강 관련해서 묶여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자원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건설 관련해서 좀 부동산과 관련해서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크래프톤 관련해서는 거품 이슈가 굉장히 좀 들끓었던 그런 종목인데, 처음에 상승이 나올 때 일단 한 3개월 정도 하락이 나오다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락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배틀그라운드로 좀 유명한 게임 회사이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지만 기업의 가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하시고, 지금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굉장히 조금 어지럽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온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너무 급하게 단기성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길게 포지션을 잡아서 끌고 가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인데, 사실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탄력성이 굉장히 크고 주가도 일정 부분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들을 노리셔야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내가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괜찮은 종목인지. 가격 보시면 이제 대형주로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대형주로 단타 매매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오히려 단타 매매를 하신다면 주가가 조금은 가볍고 일단은 탄력성 있는 종목들을 좀 노려서 매매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주 전반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 성장성이나 가치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쉬어가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데, 사실 지금이 기회거든요. 최근에 메타버스 굉장히 섹터도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게임 관련주나 엔터테인먼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부분을 잃었었는데, 지금은 쉬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으시고, 오히려 지금이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게임 관련주의 흐름은 양호하나, 일단 크래프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기업의 가치로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일단은 우리금융주주나 은행권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좋지 않죠. 사실 이게 다 돈 때문이거든요. 네, 일단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뭐 손해는 안 볼 종목군이고 섹터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관련주는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좀 양호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호흡을 조금 길게 잡으시고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은행 관련주, 게임 관련주, 뭐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어쨌든 이 종목들과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좀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매매 차분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과 함께 세 가지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자 만나보기 전에 지수 잠깐 체크해드리면요. 지금 코스피 시장이 낙폭을 확대했다가 만회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면서 시장이 하방을 지지받는 모습인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탄력을 잃고 계속 좀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102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 주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전문위원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개장 상황 짚어드렸는데 혹시 개장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다면 한번 챙겨주시고요. 또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지금 이런저런 좀 대외에 좀 해외에 이런저런 좀 불안한 이슈들이 많죠. 뭐 최근에 전력난부터 해가지고 미중 갈등도 있고 이런저런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파동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상방인데 이제 잘 녹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녹아나질 못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지표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는 더 횡보장이 이어지면서 개별주 시장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개별주 시장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개별주 흐름은 한동안은 조금 더 계속될 것 같고요. 증시 자체가 막 크게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으니까 애초에 파동 자체가 상방이라 크게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다만 좀 이제 잘 움직이는 테마 그리고 잘 움직이는 종목들, 좀 가벼운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개별주 위주로 항상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요즘 시장에서는 수익을 좀 크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에 맞춰서 매매들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좀 개장 상황이라기보다는 좀 증시 상황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새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이
이제 뭐 해운 운송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와 함께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이랑 해운 대리 그리고 선박 관리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거래 정지를 맞았다가 약 한 1년 반 만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5번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거래가 재개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호재이기도 하고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던 동안 그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엄청나게 올랐었던 대상승장에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고 또 그동안 HMM을 필두로 한 이 같은 테마의 해운 운송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급하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6번째 상한가를 도전하다가 상한가를 목전에 두고 아주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높게 오르고 가파르게 오른 산일수록 골짜기가 깊기 마련이고 하락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이걸 질문 주신 분은 아마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많이 내려오면 매수해도 되나 과연?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고점 매수를 좀 잘못하셔서 물리신 분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대로 끝일 것 같지는 이대로 끝일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좀 섣부른 매수는 위험하다. 섣부른 매수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끝이 아닐 거라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HMM을 필두로 한 이 해운 운송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동안에 흥하해운은 거래 정지로 전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음봉이 너무 무섭게 떨어졌고요. 당장 매수를 받기도 굉장히 위험하고 지지라인을 잡고 지지받는지 확인하는 후에 진입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정확한 판단을 잘 해야겠죠. 워낙 무섭게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제가 보고 있는 유력한 지지라인으로는 3,800원 부근입니다. 3,800원 부근 위에서 뭐 지지할 수도 있기는 한데 3,800원 부근을 좀 유력한 지지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까지 내려와서 좀 강하게 잘 지켜준다면 매수를 좀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정지를 당했던 종목이고 워낙에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너무 큰 비중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흥하해운 당장은 관망하고 지지라인을 좀 강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면 그때 매수를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 라는 코멘트와 함께 오늘은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아스입니다. 이제 코아스인데 코아스는 책상, 서랍, 캐비닛, 의자, 판넬 등 사무용 가구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마침 제가 어제 처음으로 진행한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이란 이 프로그램에서 종가 부근에 이제 매수를 나갔던 종목인데요. 코아스 차트가 너무 좋아서 고르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이미 찾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요즘 한창 종전선언 관련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남북 경협 수혜주였습니다. 코아스는 비무장지대 생산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DMZ 공원 수혜주로 꼽힙니다. 차트를 보면은 단기적인 지지라인인 1220원 부근을 좀 강하게 지켜주고 반등하나 싶더니 어제 1370원 부근에 단기 저항을 돌파해주면서 차트에서는 추가 상승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앞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종전선언 관련해서는 단순 정치적인 쇼로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북한이 계속해서 원래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니까 많은 분들이 이 경협주 관련돼서는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만들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SLBM은 단순히 말씀드리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미국조차도 두려워하는 전술 무기이고 북한 역시도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앞바다 심해까지 와서 미사일이고 핵이고 눈치도 못 챈 사이에 막 쏠 수 있으니 순식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겠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한들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끝날 수도 있어서 북한 역시도 SLBM의 위력과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현 정부는 아주 좀 적절한 시기에 종전선언을 유도한 거고 북한 역시도 예전처럼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는 한동안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아스는 단기 저항도 돌파해준 만큼 강한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경협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CJ그룹 계열의 드라마 등 이제 방송 영상을 제작 업체입니다. 그냥 콘텐츠 회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제작해서 미디어 플랫폼에 배급하고 VOD, OTT 등을 통한 유통 및 관련 부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최근 제가 추천해서 2배 넘게 올랐던 버클 스튜디오, 넷플릭스의 우리나라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인 쇼박스 버킷 스튜디오는 한동안은 좀 엄청나게 큰 상승은 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아마도 조정 쪽으로 조금 더 의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두 종목과 다른 좀 자잘한 관련주들이 오르고 끝인가? 아닙니다. 이 테마라는 건 흐르기 마련이고요. 우리는 이번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보면서 우리나라 콘텐츠의 강함을 아셔야 됩니다. 기생충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세계에 통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상당한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시장에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콘텐츠 회사들 쪽으로 더 많은 투자가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 당연히 콘텐츠 기업들 위주로 큰 성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콘텐트리 등등 콘텐츠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조정을 받았다가도 이 중요 지지라인인 82,000원 부근을 잘 지켜주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어제 89,300원 부근의 저항을 돌파하나 싶더니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여기를 좀 확실하게 돌파해주면 조금 더 강한 추가 상승의 의지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포함 컨텐츠 제작 기업들의 차트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다 너무 좋아서 오징어 게임의 좀 덕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역시도 오징어 게임의 관련주다 이렇게 보고 테마가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스튜디오 드래곤 앞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회사들의 강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으므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전망과 생각해온 코아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을 챙겨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 지금 기관의 강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폭을 좀 확대하면서 양 시장이 지금 낙폭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지금은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